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요즘 미쳐버린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란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지난해에 하루 평균 40여 명이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14,6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이게 2020년 1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 수가 35,600명으로 집계됐거든요. 이 분할해 보면 코로나라는 가장 무서웠던 금세기 최고의 전염병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기사였어요.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중에 연세나 지병이 있으신 분도 많았잖아요.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에 3,000여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3,000여 명도 안 된다고 말하니까 무척 작은 숫자 같잖아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이젠 너무 평범해지고 만성적으로 변해서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요즘 뉴스에 어떤 연예인이 공격을 받으면 죄는 나쁘지만 저러다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조금 무서워요. 영화에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피란냐가 달려들듯이 아주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물어뜯는 걸 보면 그것도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살이란 건 사실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란 생각을 해요. 지난주엔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혹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서 자신을, 나를 지키는 법 중에 마음의 방패를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취미 가지기를 말해볼까 합니다. 취미. 미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데 난데없이 취미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취미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취미, 영어로는 허비입니다. 인간이 금전이 아닌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 즉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로서 일반적으로는 여가에 즐길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취미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을 호비스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주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비스트라는 프라모델 전문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꽤 많이 사봤는데 지금은 아마 폐간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취미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저도 취미가 꽤 많았습니다. 주로 혼자 하는 취미였죠. 최근에 생긴 취미가 이 유튜브를 만드는 거고, 저도 시간이 나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럼 유튜브 시청도 취미라고 할 수 있냐? 네, 그것도 일종의 취미죠. 그런데 이런 의문은 있어요. 유튜브나 쇼츠를 2-3시간 보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요. 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구나 하는. 그런데 3시간짜리 대부나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분명히 몇십 번은 봤을 텐데도 다시 봐도 뭔가 가슴이 벅차고 계속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서 그런 작품을 보고 나면
창작욕을 느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모니터로 보는 감상인데 장르의 차이일 수는 있겠죠. 노트에 끄적이는 낙서를 보는 거랑 작심하고 그린 명화를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 것처럼요. 이유야 만들자면 많지만 아무튼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요즘은 돈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취미는 뭔가 낭비나 사치인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을 해도 그걸 유튜브로 담아서 컨텐츠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영화 한 편을 봐도 SNS에 숙제를 해야 한다는 어떤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의 취미라고 하면 보통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무슨 감상이 많았죠. 아니면 뜨개질, 낚시, 등산 이런 거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잠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미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시끄러운 외부의 문을 닫고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휴식인 겁니다. 밖에서 어지러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문을 닫잖아요. 그럼 자신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데, 이 시간이 저는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고 불 앞에 젖은 장작을 말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피곤과 스트레스로 젖은 몸을 말리는 거죠. 호수의 물처럼 사람도 자정작용을 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는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쉬는 동안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원래의 힘을 복원하는 거죠. 저는 그게 몸을 말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열고 SNS를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문은 닫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열어두는 겁니다. 그럼 바깥 소리가 자꾸 들리죠. 비바람이 문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집에 있어도 몸이 안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마르지 않은 몸으로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불을 붙여도 몸에 불이 잘 안 붙는 겁니다. 문을 열어두고 자니 수면의 시간도 줄고 질도 나빠질 테니 어제보다 더 피곤하고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더 짜증이 나고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취미란 역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제대로 닫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닫고 집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장작이 마르듯이 자동작용으로 원래의 성능을 복원해서 다음날 정상적인 AT 필드 보호막을 생성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려서부터 고지식하고 신경질이 많은 양반이라 주말이나 휴일에도 어디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서 책이나 보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게
꼴 보기 싫었던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총각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주말에 저희 아버지 좀 데리고 어디든 좀 나가달라고요. 도시락은 근사하게 잘 싸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총각 선생님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매주 일요일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철원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셨는데 이 철원에 있는 원화산이라는 데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시는 겁니다. 이 산의 계곡에서 주운 거라면서요. 돌 하나를 제 방에 들고 오셔서 보라고 이게 뭘 닮은 것 같냐며 싱글벙글 하던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돌이 자꾸 강아지를 닮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돌인데 말이죠. 아버진 그래도 30년 넘게 그 강아지를 닮은 돌을 집에 전시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돌이 100개가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취미가 이번엔 산에서 죽은 나무를 가져와 깎는 목공예였어요. 하루는 아마도 저보다도 큰 나무 뿌리를 가져와서 저에게 또 묻는 겁니다. 이게 뭘 닮은 것 같으냐? 이건 그랜드 캐년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과 죽은 나무들이 가득 찬 집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켜보면 그런 아버지의 쓸데없어 보이는 취미가 아버지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강아지를 닮은 돌멩이와 그랜드 캐년을 닮은 나무 뿌리를 갈고 닦고 받침대를 만드는 동안에 적어도 아버지가 저희 형과 저와 저희 어머니에겐 덜 짜증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지만요, 그 조금이 어딥니까? 아직도 거실에서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믿으며 들고 온 거대한 나무 뿌리와 씨름을 하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만화를 그리다가 그게 직업이 되어버린 케이스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취미는 역시 취미일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긴 합니다. 취미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캠핑 같지만 결국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인도에 카페를 열었는데 그래서 다시 만화 그리기가 취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을 그리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카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고 집에서 혼자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취미가 이 미친 세상에서 나를 또 여러분을 지켜주는 좋은 취미일까요?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엔 일단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일이 좋은 것 같아요. 독서, 와이파이가 필요 없잖아요. 일기 쓰기, 제가 하고 있는 그림 그리기 이런 거요. 영화도
제 생각엔 되도록이면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음악 감상, 이런 거 CDP나 LP 같은 걸 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다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혼자 할 수 있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기나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곳에 자신을 던져놓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전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손으로 뭘 하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뜨개질이나 한화, 조각, 공예,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프라모델 만들기, 큰 돈 안 들면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레고도 좋은데 제가 아들에게 레고를 사주려고 하면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레고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난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게 없어 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취미가 원래 그런 거예요. 좀 해보다가 부담 없이 포기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햇빛과 바람에 잘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잠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잘 닫는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오른쪽 세상에서 잠시 힘들어도 저녁이 되면 왼쪽 세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아주 약간의 기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으려면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취미 가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취미 활동은 여러분을 잠시 세상과 단절시키고 여러분이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동안 당신과 나의 몸을 잘 말려주는 겁니다. 뽀송뽀송해진 몸과 마음으로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도 불이 잘 붙어서 해충이 꼬이지 않고 천적의 공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신에게 맞는 취미로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 저는 만화 그리기가 취미인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